자,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구현했나 그냥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뷰렛에 대한 구현을 담을 cpp 파일을 만들고, 먼저 뷰렛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한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를 일일이 타이핑 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컨트롤 점이에요. 자동으로 요 함수 정의들을 cpp 파일에 만들어 준다 라고 했고요. 생성자 부분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마자 이거를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좀 감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할 때 인자로 받는 이런 값들을 이제 멤버 변수 데이터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이런 초기화 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초기화 부분에서 좀 해주기 어려운 우리가 쉐입에 대한 서클 쉐입이었죠. 사이즈 같은 걸로 초기화하는 부분과 저 쉐입이 갖는 필 컬러 같은 것들을 설정 게시 아니죠. set fill 컬러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주는 부분만 여기서 함수로 자꾸 헷갈리네요. 호출해 주시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업데이트 포지션부터 작성을 해볼까요? 결과적으로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총알이 오른쪽으로 날아갈 거기 때문에 뭐 포지션의 X 값을 뭐 이런 식으로 증가시켜 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디렉션이라는 거를 굳이 둔 이유가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을 증가시키는 거를 인자로 받은 디렉션 방향으로 증가를 시켜주면 될 거고, 스피드도 받았으니까 스피드만큼 곱해주는 게 결국에는 뷰렛의 이동 로직이 될 겁니다. 한 줄 끝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이제 프라이빗 멤버 함수니까 얘를 실질적으로 호출해 주는 거는 저 업데이트에서 뭐 말하자면 위임처럼 받아가지고 호출을 해주는 거고, 실제로 변한 위치 값을 지정을 해주는 그쵸, 쉐입의 셋 포지션을 해주는 것까지, 업데이트된 포지션으로 해주는 것까지를 이 업데이트가 담당을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로우는 항상 같은 패턴이죠. 저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드로우라는 메소드에다가 내가 지금 그릴 그 물체를 전달을 해주면 그 위치가 적용된 상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끝이고요. 잘 동작을 하나 볼까요? 네. 어차피 테스트 코드니까 그냥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면은 빨간 줄이 뜨는 이유는 지금 메인 함수가 뷰렛의 정의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추가해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려고 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뭐가 문제인지를 빨리빨리 이제 알아차리시는 게 뭐 익숙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얘를 만들 때 뭐 그냥 테스트니까 간단하게 뭐 0,0 위치에다가 F죠. 1,0 방향으로 날아가게, 크기는 3인, 그리고 색깔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는 초록색으로 해줄게요. 초록색인 속도 뭐 5짜리인 총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을 해주면은 이제 얘를 가지고 위치를 업데이트하고 그리도록 할 수 있을 거예요. 해줘야겠죠. 그래서 업데이트,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거는 우리가 움직이도록 하는 건 얘가 가지고 있는 같은 패턴이었잖아요. 그쵸? 업데이트로 호출해주면 되고, 그리는 거는 얘가 가지고 있는 드로우라는 기능에다가 윈도우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cpp 파일을 잘 만들었다면 내가 의도한 대로 동작하겠구나 예상하실 수 있으실 거고, 실행을 해보면 너무 빠르네요. 속도를 좀 줄여볼까요? 5였는데 2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알이 슝 날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도 좀 빠른 것 같긴 한데, 스피드가 2가 맞나요? 잠시만요. 인자 순서가 항상 헷갈려. 맞네요. 2도 너무 빠른가? 플레이어 속도가 크기가 20였고 저도 0.
0.1 정도로 해주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알 하나만 만들었으니까 그냥 하나가 생성돼서 날아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어요. 준비가 됐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해볼 거가 총알이 1초에 한 번씩 발사되는 로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설명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아래 예제 코드랑 좀 다르게 만들었는데 신경 쓰실 거는 이 부분이에요. 결국에 핵심은 뭐냐면요, 총알이 주기적으로 발사돼야 된다는 겁니다. 1초에 한 번씩. 그러면 뭐예요? 시간을 잴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을 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냥 게임 시작하면은 플레이어는 그려져 있고 적도 그려져 있고, 뭐 동그라미 네모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부터 그냥 계속 움직이는 것 뿐이었어요. 주기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건 없었다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게임 개발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요 게임 루프의 델타 타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델타 타임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일반적인 용어예요. 델타 타임이다 라고 하면은 이전 프레임에서 현재 프레임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 지금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움직이는 건 와일문을 돌면서 매 프레임 다른 위치에 플레이어를 그리기 때문이고 에너미를 그리기 때문이다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와일문을 돌 때 이 와일문을 계속 돌면서 실행을 하잖아요. 이때 와일문 한 번 돌 때 걸린 시간을 우리가 델타 타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델타 타임을 SFML 같은 경우에는 SF 땡땡 클럭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저거를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뒤에 더 내용이 있지만 요것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가 봅시다. 자, 어떻게 만들 거냐? 일단 요 와일문 바로 위쪽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클락 객체를 하나 만들 겁니다. 델타 타임 클럭이라고 이름을 지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델타 타임 클럭을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요 루프 안에 어딘가에다가 요쪽 요 아래쪽에다 작성을 해 주겠습니다. t를 델타 타임 클락을 리스타트 했을 때의 시간을 as second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냥 요거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레퍼런스 문서를 찾아보시면 되고, 일단은 요렇게 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와일문이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계속 돌게 될 텐데 한 번 돌았을 때에 걸리는 시간이 여기에 저장이 된다. 그리고 이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얘는 시간 단위다, 초 단위다, 세컨드 단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DT에 무슨 값이 저장이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이제 게임이 진행되면서 콘솔 창에 이렇게 숫자들이 찍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충 0.0007, 0004 요 정도 시간이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자, 무슨 얘기예요? 와일문 한번 와일문 안에 있는 명령문들 쭉 실행을 하는데 0.0007초가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얘를 초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1 나누기 0.000 일반 계산기로 1 나누기 0.0007을 해보면, 자, 1초에 1428번씩 화면을 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임 익숙하신 분들은 1428 FPS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은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1초에 한 번씩 발사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라고 하면은 요 아래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특징 순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DT라고 우리가 얻은 그 값의 특징은 일단 첫 번째로 매 프레임마다 같은 값은 아닙니다. 아까도 보셨죠? 0.0007인 루프가 있었고 0.0004 만큼의 시간에 실행된 루프도 있었어요. 즉 매 루프마다 필요한 계산 시간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출력해봤죠.
일단 다를 수 있다라는 거는 일단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요게 우리가 사용할 핵심이에요. DT를 누적하면 특정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프로그램 실행을 해서 첫 번째 프레임이 딱 그려질 때 우리가 별도의 이 누적 시간을 저장할 변수를 만들어 두고 0으로 초기화를 해봅시다. 자, 그 다음 프레임이 그려질 때까지 우리가 DT 값을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0.1이라고 하면은 이 0에다가 이 델타 타임을 더해서 누적 시간 값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루프에서는 시간이 다를 수 있다 했죠. 0.2초 정도가 걸렸으면 누적하면 0.3이 될 거고요. 더하면 0.4, 더하면 0.5 해서 어느 시점에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시간부터 이 프레임의 시간까지 1초가 지났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총알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누적 시간을 통해서 게임 시작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총 걸린 시간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게임 실행할 때 계속 while문 도니까 그 while문 도는데 걸린 시간만 계속 더해 나가다 보면은 시간이 얼만큼 지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엔 그려놓진 않았지만 이 시점에 다시 이 누적 시간 카운터를 0으로 바꾼 다음에 또 누적시켜 나가다 보면 언젠가 1이 되겠죠. 그때에 또 다른 총알을 발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3번 사실은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이제 여기까지만 알면 1초에 한 번씩 발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일단은 여기 몇 가지를 추가를 해볼 거예요. 그쵸. 자, 일단 먼저 지금 말씀드린 내용 먼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파이어 피리어드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1초로 할게요. 자, 얘가 뭐냐면 우리가 몇 초에 한 번씩 발사할 거냐를 그냥 저장해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1초에 한 번씩 총알을 발사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요 아래에다가 블랙파이어 타이머,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을 잴 고놈을 만들 거고, 요거를 여기서는 그냥 0초로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다른 방식으로 바꿀 건데 이렇게 해 둘게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프레임 한번 돌 때마다 저 시간을 우리가 누적시켜 나가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있다 했죠. 자, 그래서 뭐예요? 결국에 만약에 저렇게 해서 저 누적 시간이 우리가 발사하려는 요 1초보다 커지게 되면은 뷰렛을 새로 생성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타이머는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면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자, 요걸 잠깐 지우고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대략적인 테스트는 해볼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 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해보면, 자, 1초에 한 번씩 새로운 총알 생성됨. 실제로 총알이 그려지고 뭐 이런 거는 안 만들었지만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저 이품은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줄여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0.5초에 한 번씩 발사하고 싶으면은 제대로 적용이 될까요? 되겠죠. 훨씬, 그러니까 2배 속도로 호출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바꾸면은 또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할 건데 제가 실제 구현은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타이머를 요 1초로 초기화를 시켜두고 누적된 시간을 카운트 다운을 하는 거예요.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0 이하가 되면 새로운 총알을 발사하는 거죠. 저는 이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운트 다운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초기화를 다시 뷰렛 파이어 피리어드 값으로 1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로직상 전혀 차이는 없어요. 그냥 앞뒤만 바꾼 것 뿐입니다. 똑같이 잘 동작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그냥 보여드릴게요. 요번 시간에는 제가 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지금은 블랙 객체 하나밖에 없죠. 저희가 벡터 왜 배웠어요? 여러 개의 블랙 객체들을 순차적으로 배열 크기를 늘리면서 저장을 하려고 한 거니까 위에랑 같은 패턴으로 이제 뷰렛을 순차적으로 생성을 할 거니 뷰렛이 저장된 요 위치가 아니고 포인터들을 저장할 뷰렛을 만들어 두고요. 자, 여기서 생성한 것처럼 이제는 시점에 맞춰서 생성을 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하냐? 위에랑 같은 패턴으로 시간이 되면 뷰렛 객체 하나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도 힙 메모리에다가 만들어 둘게요. 자, 하나 다른 점은 뭐냐? 당연히 로직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캐릭터가,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움직이는데 플레이어는 여기 가 있는데 총알이 여기서 발사되면 안 되겠죠. 플레이어 위치에서부터 총알이 발사되어야겠죠. 그래서 초기의 포지션을 우리가 만들어둔 플레이어의 get 포지션 값으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방향은 오른쪽으로 나가는 게 일단은 뭐 그냥 디폴트처럼 보이니까 오른쪽 X방향으로 발사되게 하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뭐 사이즈, 컬러, 스피드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좀 3으로 하고, 다음에 색깔은 기존처럼 초록색으로 하고, 뭐 속도는 아까 0.1로 했었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블랙 객체 하나가 생기고요. 우리는 얘를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그쵸? 동적 할당 해놓고 이 주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를 저장할 놈을 아까 우리가 벡터로 만들어 뒀었죠. 푸시백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1초에 한 번씩 이 블랙 객체가 생기게 되고 그 생긴 주소, 흰 메모리 주소를 뷰렛이라는 벡터가 길이를 늘려가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그려줘야 되죠. 이 두 부분을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동하고 그려줘야 되는데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보면 뷰렛이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를 다 이동시켜줘야 되잖아요. 같은 방법입니다. 에너미 여러 개를 이동시킨 것처럼 뷰렛, 현재 생성된 뷰렛 크기만큼 루프를 돌면서 각각을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고, 그리는 것도 현재 생성된 모든 뷰렛을 순회를 하면서 각각의 뷰렛을 그려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뒤에 부분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니까 제가 타이핑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처음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바로 이해가 되지는 않을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이런 거는 저는 기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거를 이렇게 저를 따라서 타이핑을 해두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만약에 1초가 지나서 여기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블랙 객체 B가 우리가 new를 했으니까 힙 메모리 어딘가에 블랙 객체 하나가 생기겠구나. 그리고 그 주소가 있겠네. 그 주소가 지금 요 B구나. 그리고 뷰렛이라는 데다가 그 B 주소를 저장을 했겠구나. 얘도 사실은 힙 메모리에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장을 했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다음번에 여기 한 번 더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뷰렛 객체가 어딘가에 생기고 다른 주소가 또 여기 누적해서 저장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상상을 할 수도 있고, 여기죠. 여기 이 뷰렛 벡터를 가지고 이 디버깅 창에서 눈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F10 눌러보면 순차대로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서 타이머 1초로 초기화가 됐고, 플레이어 업데이트 통해서 만약에 키보드 입력했으면 위치가 좀 바뀌겠네. 에너미들 돌면서 플레이어 쪽으로 이동하겠네. 그리고 뷰렛도 루프니까 넘어가서 뷰렛도 뷰렛의 위치를 아까 우리가 만들어 둔 것처럼 디렉션 방향으로 스피드 곱한 만큼 움직이겠네. 초기화가 잘 됐죠. 그래서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것들도 이런 데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한번 따라가 보시라.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가 보면서까지도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옮겨진 위치에다가 그리기를 계속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거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하나 재미로 좀만 바꿔보자면 요거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했는데 이게 디렉션 부분이죠. 얘를 만약에 뭐 아래쪽으로 움직이게 한다면은 총알을 아래쪽으로 쏠 겁니다. 이런 것도 바꿔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잘 동작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파트였고 뭐 잘 정제해 보면서 따라서 타이핑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한 파트는 이제 저 DT 값을 다른 데에도 사용을 할 건데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